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문다혜가 또 하나의 숙박업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주도 별장을 에어비앤비에 내놔가지고 말이죠. 공용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숙박업소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숙박업소로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런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습니다. 뭡니까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야, 지금 숙박업소 뭐 굳이 말하자면 여관 여의숙 하는 건데 이거 하면 돈 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법도 하나도 안 지키고 법을 위반해 가면서 돈을 여기다 투자해 가지고 돈벌이에 나섰습니다. 야,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돈 좋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만은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할 줄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이때가 아마 청와대 숨어서 살 때 그때 같은데 자기는 청와대 살면서 숨어 살면서 임대료도 안 내고 말이죠. 또 거기서 음식 같은 것도 공짜로 먹으면서 이렇게 투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시사저널이 탐문과 서류 등을 통해서 취재했다고 그러는데 서울 영등포구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2021년 6월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말이죠. 초역세권 오피스텔이라는 겁니다. 풀옵션, 호텔식 레지던스, 넓은 수납 공간과 개방감. 즉 오피스텔을 이렇게 딱 분양을 받은 다음에 오피스텔은 이거 업무용입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업무용 오피스텔도 주거용 이렇게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문다혜는 주거용으로도 안 쓰고 업무용으로도 안 쓰고 여기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이거를 공유용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박업소로 제공을 해서 1박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챙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피스텔은 절대로 숙박업소로 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주거용이든 그것이 업무용이든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쓸 수가 없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이 숙박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또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방업 여기에 해당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이 두 법령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사실상 그것은 업무시설인 거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물론 또 이제 공유형 이런 에어비앤비를 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의 한옥체험이나 농어촌 정비법의 농어촌 민박업 여기 해당도 돼도 되는데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법 다 통틀어도 이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불법이라는 겁니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구청에 숙소 등록도 안 했어요. 당연하죠. 불법인데 어떻게 등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갖다 그냥 불법으로 숙소 등록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그냥 돈만 챙기는 거야. 1박에 10만 원만 받아도 10 내지 15만 원 받았다는데 한 달에 뭐 몇백만 원 너끈히 챙기잖아요. 제주도 별장에서도 또 너끈히 돈 챙기잖아요. 하여튼 돈 챙기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 지금 시사저널이 확인을 해보니까 영등포구에 등록된 전체 숙박업소가 222개소고 도시민박업소가 35개소인데 이 중에 오피스텔은 등록된 게 하나도 없답니다. 아니 법으로 안 되니까 등록을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 문다혜는 말이죠. 이렇게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다음에 이렇게 숙박업소로 이용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현행법 위반입니다.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오피스텔은 또 무슨 돈으로 샀느냐? 이것도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알아보니까 이 돈이 사실은 이 태국에 있을 때 거기서 흘러나온 돈, 그 경호원하고 돈 거래를 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 세탁을 하고 그 돈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 사기 전에 양평동, 그 영등포 양평동에 있던 그 건물은 팔았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팔은 돈 중에서 일부가 이쪽으로 들어왔을지 모르죠. 하지만 종로구 부암동에 또 집도 사고 그 부촌 아닙니까? 서울 서대문구의 전시회장도 마련하고 이걸 보면은 하여튼 간에 돈이 조금 더 플러스 됐을 가능성이 어딘가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지금 분석을 해봤더니 이 분양가가 6억 7,62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근데 근저당권이 여기에 설정이 됐는데
그 근저당권 설정된 거 4억 2천만 원 이런 거 빼고 따져보니까 적어도 이거 마련하는데 3, 4억은 문다의 개인의 돈이, 다른 돈이 여기 들어갔다 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물론 그 앞에 건물을 판돈해서 일부 나왔을지 모르지만 이 돈의 출처가 또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온 것은 아닌지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문다혜 참 갈수록 태산입니다. 지금 음주운전으로 그것도 곤드레 만드레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해가지고 위험운전 치상죄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지금 합의도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또 터졌습니다. 하여튼 법을 안 지킵니다. 법을 안 지키고 불법 주차하고 법을 안 지키고 음주운전하고 그러다가 지금 낭패를 보게 생겼는데 또 이렇게 이거는 지킬 수 있는 법이잖아요. 누가 도대체 오피스텔을 갖다가 이렇게 분양받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에어앤비로 써가지고 돈을 챙길 생각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해서 안 합니까? 법을 지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오피스텔을 숙소로 외국인들에게 제공하고 플랫폼 에어앤비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인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여튼 문다혜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가 법 질서 의식 이런 것이 있는지 도대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죠. 더군다나 말이죠. 이 부동산 투기가 에어앤비 해가지고 돈 벌려고만 했겠습니까? 이것이 올라가면 또 매매 차익을 거두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샀다 팔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구기동 빌라를 팔아가지고 태국에 갔는데 얼마 있다가 서울 영등포 양평동 그 다가구 건물을 샀다가 또 그걸 팔아가지고 이 오피스텔을 사고 만약에 종로구 부암동에 집을 사고 그렇다면 계속 사고 팔면서 돈을 갖다가 불리는 작업을 계속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 아버지는 지 아버지는 말이죠.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부동산을 팔아달라라고 얘기한 때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공무원들한테는 팔아라고 얘기하고 딸은 이렇게 부동산을 사고 그럼 문재인은 딸이 이렇게 부동산 투기하는 거 이렇게 불법으로 숙박업소 운영하는 거 몰랐습니까? 아니 제주 별장도 불법으로 숙박업소로 이용을 했는데 이렇게 또 영등포구에 오피스텔까지 사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관 주인 됐습니까? 이래가지고 호텔 사가지고 나중에 호텔 운영해야 되겠다. 분명히 문다혜에게는 큰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또 돈을 불려가지고 또 지 아버지가 말입니다. 또 출판사를 통해서 불법 증여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 2억 5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은 꺼준 거고 또 1억 원은 문다혜가 디자인한 값이고 또 1억 원은 뭐 인세를 문재인이가 문다혜한테 증여했다 그러는데 이거 무슨 뭐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고 다 불법이야. 증여세는 냈습니까? 진짜 5천만 원 꺼준 거 맞아요? 자, 문다혜 또 터졌습니다. 숙박업소 에어비로 돈 벌어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오피스텔, 다시 말하면 숙박업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없는 이런 건물을 가지고 불법으로 돈을 벌어먹었다는 놀라운 이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